명성과 부로도 채울 수 없던 깊은 심연 속에서 그는 순수한 제스처로 구원받았다. 한 소녀가 특별한 친구를 가리켰고 그 소년에게서 그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서울 강남구의 고층 빌딩 꼭대기에 위치한 정장철 회장의 사무실에서는 늘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48살의 정 회장은 JC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의 창립자이자 회장으로 한국경제신문의 표지를 여러 번 장식했던 인물이었다. 그의 제국은 건설, IT, 바이오테크놀로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고 그의 이름은 곧 성공과 혁신의 대명사였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는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잠실의 롯데타워, 여의도의 금융가, 그리고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까지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더 이상 성취감을 주지 못했다. 10년 전 그의 아들 정민우가 실종된 이후 그의 인생에서 진정한 기쁨은 사라졌다. 회장님, 이사회 미팅 시간입니다. 비서 김영주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다. 정 회장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의 이사회는 특별히 중요했다. JC바이오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중간 보고와 함께 최근 불거진 회계 불투명성에 관한 질문들이 쏟아질 예정이었다. 그는 이 모든 혐의가 근거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주가 하락과 투자자들의 불안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철 씨, 이번 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사회 의장 박정훈의 날카로운 질문이 회의실 안을 가득 채웠다. 정 회장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며 외부 감사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최근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의 표정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 재무 담당 이사 강태준의 눈빛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강태준은 정 회장이 5년 전 영입한 인재로 그의 재무 전략 덕분에 회사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개월간 그는 정 회장과 거리를 두는 듯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정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다. 아내 윤서연과 아들 민우, 그리고 딸 수아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민우가 사라진 지 10년, 그리고 서연과의 이혼 후 5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이 사진을 곁에 두고 있었다. 수아는 이제 17살,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고 한 달에 한 번 그를 만나는 것이 전부였다. 아버지, 사무실 문이 열리며 수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교복을 입은 채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다. 수아야, 오늘은 약속이 없었는데. 정 회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가 아버지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셔서 제가 걱정돼서 왔어요. 수아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정 회장은 쓴 웃음을 지었다. 아내조차 그를 의심하고 있었다. 괜찮아, 아빠는 잘못한 게 없어.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날 저녁 정 회장은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드라이브를 선택했다. 차를 몰고 서울 외곽으로 나가 한강변을 따라 달렸다. 그리고 문득 10년 전 민우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놀이공원 근처에 차를 세웠다. 그곳에서 민우는 그의 손을 놓쳤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경찰, 사설 탐정, 현상금, 심지어 TV 방송까지 동원했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 회장은 차에서 내려 한강 둔치를 걸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4월의 저녁, 벚꽃 잎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는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회사의 위기, 가족의 해체, 그리고 아들의 부재, 모든 것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다. 검찰은 JC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언론은 JC그룹 정장 철 회장 5천억 원대 회계 부정 혐의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냈다.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정 회장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지만 모든 증거는 그를 향하고 있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분식회계, 내부자 거래까지.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서명이 위조된 것임을 주장했지만 누구도 그를 믿지 않았다. 특히 강태준은 검찰에 회장님의 지시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증언을 했다. 한 달 후 정 회장은 JC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자택 연금 상태였다. 강남의 넓은 펜트하우스에 혼자 남겨진 그는 날마다 소주 한 병을 비우며 창밖만 바라보았다.
수아는 더 이상 그를 만나러 오지 않았고 서연은 우리 딸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만 남겼다. 정 회장의 변호사 오민석은 유일하게 그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회장님, 강태준의 행적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가 최근 몇 년간 의심스러운 거래를 해왔다는 단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모으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이미 희망을 잃은 듯했다. 됐네, 민석 씨. 난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 회사, 가족, 명예.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네. 어느 토요일 오후 정 회장은 자택을 몰래 빠져나왔다. 기자들의 눈을 피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오래된 현대차를 몰고 서울을 벗어났다. 목적지 없이 북쪽으로 향하던 그는 문득 파주 근처의 작은 마을에 들어섰다. 한국전쟁 이후 재건된 이 마을은 현대적인 서울과는 달리 여전히 전통과 자연이 공존하는 곳이었다. 마을 중심에 있는 작은 공원에 차를 세우고 정 회장은 벤치에 앉았다. 봄의 끝자락, 공원은 푸른 잎사귀들로 가득했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눈을 감고 처음으로 평화로운 순간을 느꼈다. 회사, 스캔들, 재판, 모든 것이 잠시 멀어진 것 같았다. 아저씨, 왜 울고 있어요? 정 회장은 눈을 떴다. 그의 앞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서 있었다. 검은 머리에 동그란 눈, 그리고 호기심 가득한 표정. 나 울고 있지 않았어. 정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뺨을 만졌다. 축축했다. 소녀는 웃었다. 아저씨 거짓말쟁이네요. 분명히 울고 있었어요. 제 친구 지우도 가끔 슬플 때 울어요. 그럴 땐 제가 같이 놀아줘요. 아저씨도 우리랑 놀래요? 정 회장은 망설였다. 하지만 소녀의 순수한 미소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소녀는 기쁜 듯 손뼉을 쳤다. 야호, 제 이름은 김하나예요. 저기 지우가 있어요. 같이 가요. 소녀는 정 회장의 손을 잡고 공원 반대편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는 한 소년이 그네를 타고 있었다. 정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다. 소년의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다. 그 눈매, 그 미소, 그리고 머리카락을 넘기는 모습까지 마치 어린 시절 민우를 보는 것 같았다. 지후야, 여기 새 친구가 왔어. 하나가 소리쳤다. 소녀는 그네에서 뛰어내려 그들에게 달려왔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놀라웠다. 민우의 어린 시절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소녀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정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 하나야, 지후야, 어디 있니? 멀리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다. 여기 있어요. 하나가 손을 흔들었다. 공원 입구에서 한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다. 단정한 차림의 30대 중반 여성, 긴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고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다가오다가 정 회장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깃들었다.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엄마. 이 아저씨 울고 있어서 우리가 놀아주려고 했어요. 하나가 순진하게 대답했다. 여성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죄송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에게 조심스러워서. 저는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정장철입니다. 정 회장은 자신의 실명을 말한 것을 즉시 후회했다. 하지만 이 작은 마을에서 그를 알아볼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장철 씨, 혹시 저녁 식사하셨나요? 제가 근처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데 오늘은 가게 문을 일찍 닫았어요. 아이들과 저녁을 먹으려던 참이었거든요. 괜찮으시다면 함께 하시겠어요? 정 회장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지후의 모습이 그를 이끌었다.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박지원의 꽃집 하나플라워는 파주 마을의 중심계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에 자리하고 있었다. 작은 2층 건물의 1층은 꽃집, 2층은 그녀와 아이들의 주거 공간이었다. 정 회장은 꽃집의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달콤한 꽃향기에 잠시 넋을 잃었다. 화려한 강남의 고급 꽃집과는 달리 이곳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공간이었다. 좀 좁지만 편하게 앉으세요. 지원이 안쪽에 작은 테이블을 가리켰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저녁 식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치찌개, 몇 가지 반찬,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와, 진짜 맛있겠다. 하나가 기쁜 듯 소리쳤다. 감사합니다만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폐를 끼치는 것 같네요. 정 회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원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오히려 저희가 더 즐겁네요. 보통 저녁은 아이들과 셋이서만 먹거든요. 가끔은 어른과의 대화도 필요하죠. 식사 중
정 회장은 지후를 유심히 관찰했다. 소년의 습관, 말투, 심지어 젓가락을 쥐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민우와 너무 닮아 있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지우는 조용하고 사려 깊은 아이였다. 반면 하나는 활발하고 수다스러웠다. 장철 씨는 어디서 오셨어요? 지원이 물었다. 정 회장은 잠시 망설였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사업 실패로 좀 쉬고 있는 중이에요. 아,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다들 힘들죠. 저도 이 꽃집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꽃들에 둘러싸여 일하는 것이 좋아서 계속하고 있어요. 지원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하나와 지우는 숙제를 하러 2층으로 올라갔다. 정 회장은 지원이 설거지하는 것을 도우며 꽃집에 대해 물었다. 혼자서 이 가게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네, 5년 전부터요. 원래는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일했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꽃을 좋아해서 시작한 작은 취미가 이렇게 직업이 됐네요. 지원은 물을 틀며 말했다. 아이들 아버지는 정 회장은 질문을 끝맺지 못했다. 지원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하나는 제 친딸이에요. 남편과는 하나가 3살 때 이혼했어요. 그 후로 연락이 없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지후는 제 조카예요. 5년 전에 제 동생 부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제가 지후를 키우고 있어요. 정 회장은 깊은 동정심을 느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삶보다 아이들을 우선시하며 꿋꿋이 살아가고 있었다. 반면 자신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행복을 찾지 못했다. 실례지만 어디서 주무실 예정이신가요? 지원이 물었다. 정 회장은 생각해보지 않았다. 사실 그는 계획 없이 서울을 빠져나왔다.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 묵을 생각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모텔이 없어요. 가장 가까운 숙소는 10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오늘 밤은 저희 가게 뒤편에 있는 작은 방에서 주무셔도 돼요. 창고로 쓰고 있지만 침대는 있어요. 정 회장은 고마움을 느끼며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 밤 그는 꽃향기로 가득한 작은 방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강남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가 아닌 시골 꽃집 창고에서.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깊은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정 회장은 일찍 일어나 꽃집 앞을 쓸고 있었다. 지원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발견했다. 아니, 손님이 이런 일을 하시면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니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하룻밤 재워주신 것에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원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장철 씨는 정말 특이한 분이시네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고맙다는 말만 하고 떠나는데 정 회장은 이틀, 3일 계속해서 지원의 꽃집에 머물렀다. 그는 꽃에 물을 주고 배달을 도우며 가게의 구석구석을 수리했다. 한때 수십 명의 비서와 직원들을 거느렸던 그가 이제는 작은 꽃집에 자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이 단순한 일들에서 위안을 찾았다. 특히 지후와 보내는 시간은 그에게 특별했다. 소녀는 민우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책을 읽는 자세, 생각에 잠긴 표정, 심지어 웃을 때 오른쪽 눈가에 생기는 작은 주름까지. 정 회장은 종종 지후의 숙제를 도와주며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 장 아저씨, 이 수학 문제 좀 도와주세요. 지후가 숙제책을 들고 다가왔다. 그래, 어디 보자. 정 회장은 안경을 올리며 문제를 살펴보았다. 간단한 분수 계산이었다. 이건 이렇게 풀면 돼. 분모를 갖게 만들고. 그는 차분히 설명했다. 지후는 집중하여 들었다. 그의 진지한 표정이 민우를 떠올리게 했다. 민우 역시 수학을 좋아했고 항상 아버지의 설명을 경청했었다. 와, 장 아저씨는 정말 똑똑하시네요. 우리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치세요. 지후가 감탄했다. 정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한때 그는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글로벌 기업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소년의 순수한 칭찬이 그 어떤 성공보다 더 값지게 느껴졌다. 한편 서울에서는 JC그룹 스캔들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다. 정 회장의 변호사 오민석은 필사적으로 그의 결백을 증명하려 했다. 그는 정 회장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에게 더 집중할 시간을 주었다. 강태준의 해외 계좌를 찾아냈습니다. 오민석은 검찰 특별수사팀의 김 형사에게 말했다. 지난 3년간 그는 JC그룹의 자금을 빼돌려 케이맨 제도의 비밀 계좌에 숨겨왔습니다. 정장철 회장의 서명은 모두 위조된 것입니다.
김 형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류를 검토했다. 증거가 확실합니까?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강태준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들은 그가 계획적으로 정 회장을 함정에 빠뜨렸음을 보여줍니다. 오민석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는 정 회장은 파주의 작은 마을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지원의 꽃집에서 정식 직원처럼 일하고 있었다. 그의 경영 노하우는 작은 꽃집의 운영에도 도움이 되었다. 그는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근 호텔과 레스토랑에 납품 계약을 맺어 매출을 늘렸다. 장철 씨 덕분에 가게가 활기를 찾은 것 같아요. 지원이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말했다. 사실 계속 여기 계셔도 괜찮아요. 제가 월급은 많이 못 드리지만. 정 회장은 감동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아요. 그날 밤 정 회장은 창고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수억 원짜리 예술품이 걸린 방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지금 이 소박한 방이 그에게는 더 편안했다. 특히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지후와 하나의 웃음소리는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러나 그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가 꽃집 앞을 쓸고 있을 때 익숙한 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다. 검은색 제네시스, 그의 변호사 오민석의 차였다. 회장님, 오민석이 차에서 내리며 외쳤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모두가 걱정했어요. 정 회장은 당황했다. 민석 씨 어떻게 여기를... 회장님의 휴대폰 위치 추적이요. 전원은 꺼져 있었지만 마지막 신호가 이 근처였습니다. 나머지는 발품을 팔았죠. 오민석이 설명했다. 무슨 일입니까? 정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좋은 소식입니다. 강태준이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증거를 찾아냈어요. 회장님의 결백이 곧 증명될 겁니다. 정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이 평화로운 나날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다. 그때 꽃집 문이 열리며 지원이 나왔다. 철 씨,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오민석은 놀란 표정으로 정 회장을 바라보았다. 철 씨라니, 모두가 그를 회장님이라 부르던 사람이 이제는... 지원 씨, 이분은 제 변호사입니다. 서울에서 온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정 회장이 차분히 대답했다. 지원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변호사요? 무슨... 그때 오민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정 회장에게 말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태준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회장님께 즉시 돌아와달라고 합니다.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에요. 정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결백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작은 꽃집에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후, 그 소년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지원 씨, 당신과 아이들에게 말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원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혼란이 교차했다.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이 한 달간 신뢰하고 의지했던 남자가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당신은 정말 누구시죠?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꽃집 2층의 작은 거실에서 정 회장은 지원과 마주 앉았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고 오민석은 그의 요청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 정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진짜 이름은 정장철입니다. JC그룹의 회장이었죠. 지원의 눈이 커졌다. JC그룹, 그 JC그룹이요? 얼마 전 뉴스에서 봤어요. 회계 부정 스캔들로. 네, 바로 그 사건입니다. 하지만 방금 들으셨듯이 모든 것은 제 재무이사의 조작이었습니다. 그가 체포되었고 곧 제 결백이 공식적으로 인정될 겁니다. 지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한 달간 그녀의 작은 꽃집에서 일하던 남자가 사실은 한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의 총수라니.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왜 저에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정 회장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처음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에서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특히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특히 지후 때문이죠? 지원이 그의 말을 이었다. 정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치챘어요.
철 씨가 지후를 바라보는 눈빛이 특별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10년 전 제 아들 민우가 실종되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순간 제 손을 놓쳤고 그 후로 다시는 찾지 못했습니다. 지후는 민우와 너무 닮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지후가 정말 제 아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다. 물론 당신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DNA 검사를. 안 돼요! 지원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후는 제 아이예요. 5년간 제가 키웠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그를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정 회장은 그녀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지원 씨, 제가 지후를 강제로 데려갈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 제 아들이라면 우리가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원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두려움,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지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 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니까요. 돌아가시는군요. 지원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다. 네, 하지만 다시 올게요. 약속합니다. 정 회장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날 오후 정 회장은 오민석과 함께 서울로 돌아갔다. 출발 전 그는 지후와 하나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아이들은 그가 떠난다는 소식에 슬퍼했다. 꼭 다시 올 거예요. 약속해요. 정 회장은 아이들을 안아주며 말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 달 전만 해도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회사의 위기는 곧 해결될 것이고 무엇보다 그는 아들을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가슴이 뛰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정 회장은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그의 귀환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었다. JC그룹 정장 철 회장 귀환, 스캔들의 진실은? 다음 날 아침 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특별수사팀장은 공식적으로 정 회장의 결백을 선언했다. 강태준 전 재무이사의 조작된 증거로 인해 정장철 회장이 부당하게 의심받았습니다. 현재 강태준은 구속 상태이며 회계 부정, 횡령, 증거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후 정 회장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민석과 대화를 나누었다. 회장님, 이제 JC그룹으로 복귀하실 건가요? 오민석이 물었다. 정 회장은 생각에 잠겼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사실 지금 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네. 지후 아이 말씀이시죠? 오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 지원 씨가 허락한다면 DNA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그녀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 이해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사회에서 회장님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임시 경영진을 구성해 내가 직접 선임할 테니 당분간 내 자리를 대신해 줄 사람들이 필요해. 그날 저녁 정 회장은 전 아내 윤서연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통화를 거부했지만 결국 그의 집요한 요청에 응했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서연 씨,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필요 없어요. 이미 뉴스로 다 봤어요. 당신이 결백하다는 거 축하해요. 하지만 우리 사인은 이미 끝났어요. 그게 아니라 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다. 민우를 찾았을지도 몰라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확실한 건 아직 아니에요. 하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파주에서 한 소년을 만났는데 민우와 너무 닮았어요. 지금 DNA 검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서연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장철,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죠? 농담이 아니에요. 내일 우리 집으로 와줄래요? 모든 걸 설명할게요. 다음 날 서연은 정 회장의 강남 펜트하우스를 방문했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다웠지만 눈가의 주름은 지난 10년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다. 사진 있어요? 그녀가 바로 물었다. 정 회장은 휴대폰을 꺼내 지후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서연은 사진을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가렸다. 정말 민우 같아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렇죠.
처음 봤을 때 나도 충격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요. 지후를 키우고 있는 여성이 DNA 검사에 동의해야 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박지원 씨.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혼자서 꽃집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따뜻하고 강인하고. 정 회장의 목소리에 특별한 감정이 묻어났다. 서연은 그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다. 당신, 그 여자에게 마음이 있군요. 정 회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당신이 지적하니 깨닫게 되네요. 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10년 결혼 생활 동안 당신이 그런 표정을 지은 적은 없었어요. 침묵이 흐른 후 서연이 다시 말했다. 내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민우가, 정말 민우가 살아있다면 나도 만나고 싶어요. 고마워요, 서연 씨. 지원 씨를 설득하는 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으로서. 그날 밤 정 회장은 파주의 꽃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나가 전화를 받았다. 장 아저씨, 언제 오실 거예요? 보고 싶어요. 하나의 목소리는 활기찼다. 곧 갈게, 하나야. 엄마 좀 바꿔줄래? 잠시 후 지원이 전화를 받았다. 네, 철씨. 지원씨 생각해 보셨나요? 긴 침묵 후 지원이 대답했다. 네, 지후가 당신 아들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요. DNA 검사에 동의합니다. 정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찾아뵐게요. 그리고 지후의 입양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건 복잡한 이야기예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일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다음 날 정 회장은 서연과 함께 파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들은 지난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로의 상처, 실수, 그리고 용서에 대해. 우리가 민우를 잃었을 때 당신은 일에 파묻혔어요. 서연이 말했다. 나는 당신이 필요했는데 당신은 없었어요. 알아요, 미안해요. 나는 슬픔을 견디지 못했어요. 일이 유일한 도피처였죠. 정 회장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우리 둘 다 실수했어요. 나도 당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으니까.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파주에 도착하자 꽃집 앞에는 여러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정 회장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무슨 일이지? 그는 중얼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꽃집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경찰관 2명과 한 남자가 지원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후는 소파에 앉아 무서워하는 표정이었고 하나는 그의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정 회장이 물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지원이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다가왔다. 철씨, 이분은 김 형사님이에요. 아동 실종 전담반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녀는 낯선 남자를 가리켰다.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안녕하세요, 정 회장님. 저는 권도현입니다. 5년 전 제가 희망의 손길이라는 아동구호단체에서 일할 때 지후를 구조했습니다. 정 회장은 혼란스러웠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 형사가 설명을 이어받았다. 정장철 씨, 저희가 오랫동안 추적해온 아동 납치 조직 관련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이 아이 지후와 연관이 있습니다. 권도현이 덧붙였다. 5년 전 저희 단체는 불법 입양 조직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아이들을 구조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지후였죠. 당시 그의 정체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직의 관계자가 검거되면서 새로운 정보가 드러났습니다. 정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김 형사가 중요한 발표를 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이 아이는 10년 전 실종된 정민우 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 회장과 서연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지원은 눈물을 흘리며 지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후, 아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모두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저는 누구인가요? 지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꽃집의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후의 질문은 모두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정 회장은 천천히 소년에게 다가가 그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지후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가 누구인지는 네 마음이 정하는 거란다. 하지만 만약 네가 정말 내 아들 민우라면 그건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야. 지후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정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지원에게 돌렸다. 엄마. 지원은 눈물을 흘리며 지후에게 다가갔다. 지후야, 네가 누구든 너는 여전히 내 소중한 아이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지후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정말 민우구나. 엄마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몰라. 하나는 혼란스러워하며 지후의 손을 꼭 잡았다. 지후는 우리 오빠야. 아무도 데려갈 수 없어. 김 형사는 상황의 민감함을 이해하고 권도현과 함께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했다. 더 필요한 조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들이 떠난 후 4명의 어른과 2명의 아이만 남았다. 정 회장은 서연과 눈을 마주쳤다. 10년 전 그들을 갈라놓았던 그 끔찍한 사건의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지우, 아니 민우는 이제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는가? 우리 모두 차분히 이야기해 봅시다. 정 회장이 제안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감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는 제 아들을 되찾고 싶어요. 하지만 지우가 행복하게 지내온 이곳에서 갑자기 떼어놓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원 씨, 제안이 있습니다. 당분간 제가 이곳에 머물면서 민우와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는 건 어떨까요? 서연 씨와 수아도 주말에 방문할 수 있고요. 급격한 변화 없이 서서히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지원은 정 회장의 제안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지후를 완전히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서연도 동의했다. 네, 천천히 진행하는 게 좋겠어요. 무엇보다 지후의 감정이 중요해요. 지후는 혼란스러워하며 모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저는 여기 있고 싶어요. 엄마랑 하나랑. 정 회장은 지후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물론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우리는 그저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을 뿐이란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3명의 어른들은 부엌에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지원은 지후를 입양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5년 전 제 동생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저는 이혼하고 하나와 둘이 살고 있었죠.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동생의 친구였던 권도현 씨가 찾아왔어요. 그는 희망의 손길이라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었고 구조된 아이들 중 가족을 찾지 못한 아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 아이가 지우였죠.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정 회장이 물었다. 권 씨의 도움으로 임시 보호자 신분이 되었어요. 지후의 정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정식 입양 절차는 진행 중이었죠. 하지만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어요. 서연은 지원의 손을 잡았다. 5년 동안 지후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절대 민우를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지원은 눈물을 흘렸다. 저는 지후를 제 아들처럼 사랑했어요. 그를 잃을 생각을 하니 너무 두려워요. 정 회장은 지원의 다른 손을 잡았다. 지원 씨, 당신은 절대 지후를 잃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결책을 찾을 겁니다. 약속해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학교에 가기 전 정 회장과 대화를 나눴다. 소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호기심도 보였다. 저 정말 아저씨 아들인가요? 지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 회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그렇다고 하는구나. 하지만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해. 네가 5살 때 일어난 일이니까. 그럼 제 진짜 이름은 민우인가요? 그래, 정민우.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여전히 지우라고 불러도 돼.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민우, 왠지 낯설지 않아요. 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 놀이공원에서 내 손을 놓친 후로 매일매일 너를 찾았단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 지우는 갑자기 정 회장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저는 이제 아저씨랑 살아야 해요? 아니야, 지후야. 네가 원하는 곳에서 살면 돼. 물론 나는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무엇보다 네가 행복한 게 중요해. 지우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하지만 아저씨도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 회장은 감동으로 지우를 꽉 안았다. 고마워, 지우야. 며칠 후 정 회장의 딸 수아가 파주를 방문했다. 17살의 수아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하나와 친해졌다. 두 소녀는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했고 특히 수아가 가져온 최신 메이크업 제품에 하나는 열광했다. 오빠가 돌아왔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수아가 정 회장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매일 울고 계세요. 기쁨의 눈물이라고 하시지만 정 회장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엄마는 10년 동안 많이 힘들었어.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수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정말로 여기 계실 건가요? 회사는요? 당분간은 그럴 생각이야. 회사는 임시 경영진이 맡고 있어. 지금은 너희들이 더 중요해. 박 아줌마, 좋은 분 같아요. 수아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정 회장은 살짝 당황했다. 그래,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아버지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수아의 말에 정 회장은 감동했다. 한편 JC그룹에서는 정 회장의 결백이 증명된 후 회사의 주가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사회는 정 회장의 복귀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그는 임시 경영진에게 결정권을 위임한 상태였다. 오민석은 매주 파주를 방문하여 중요한 사안들을 보고했다. 회장님, 아무리 그래도 직접 결정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민석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정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민석 씨, 회사는 나 없이도 잘 돌아갈 수 있어. 내가 없는 동안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군. 하지만 미국 바이오텍 인수거는 회장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검토하고 결정하지 뭐. 굳이 서울로 돌아갈 필요는 없어. 오민석은 정 회장의 변화를 느꼈다. 이전에 그는 항상 일에 몰두했고 모든 결정을 직접 내리려 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더 여유롭고 평화로워 보였다. 회장님, 솔직히 묻겠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 생각이신가요? 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원과 아이들이 꽃밭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다. 그래, 민석 씨. 처음으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찾은 것 같아. 시간이 흐르면서 정 회장과 지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소녀는 점차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가끔은 스스로를 민우라고 부르기도 했다. 서연도 주말마다 파주를 방문하여 아들과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우는 점차 서연을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물론 지원도 여전히 엄마였다. 지우가 2명의 어머니와 1명의 아버지를 갖게 된 특별한 상황은 오히려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과 안정감을 주었다. 하나 역시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을 받아들였고 특히 수아와는 자매처럼 가까워졌다. 정 회장은 꽃집 뒤편에 작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JC그룹의 중요한 업무를 처리했다. 그는 더 이상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대신 편안한 차림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꽃집 일을 돕고 오후에는 사무실에서 화상회의에 참여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정 회장과 지원은 꽃집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원 씨,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정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네, 말씀하세요. 이런 상황 괜찮으신가요?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잖아요.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다. 처음에는 정말 두려웠어요. 지우를 잃을까봐.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지우가 진짜 가족을 찾았고 하나도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으니까요.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지원 씨. 지원은 미소 지었다. 철 씨도요. JC그룹의 회장님이 이런 작은 꽃집에서 행복해 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 회장은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는 조심스럽게 지원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다. 둘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나 우정을 넘어선 무언가였다. 지원 씨,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정 회장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지원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달빛 아래 꽃향기 가득한 테라스에서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졌다. 한편 서울에서는 JC그룹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사회는 정 회장의 장기 부재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일부 주주들은 새로운 회장 선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오민석은 급히 파주로 찾아와 상황을 보고했다. 회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대주주연합이 이사회를 소집해 회장 교체를 논의하려 합니다. 정 회장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럴 수 있어. 내가 회사를 떠난 지 거의 3개월이 되어가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일 서울로 가겠어. 이사회를 직접 만나서 내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군. 그날 밤 정 회장은 지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내일 서울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회사 일로. 지원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쳤다. 돌아오실 거죠? 정 회장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물론이죠. 이제 내 삶은 여기 있어요. 당신과 아이들과 함께. 다음 날 아침 정 회장은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서울로 향했다.
지후와 하나는 학교에 가기 전 그를 꼭 안아주었다. 아빠 빨리 돌아와요. 지후가 말했다. 처음으로 그를 아빠라고 부른 순간이었다. 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아들아, 곧 돌아올게. 서울의 JC그룹 본사는 63층 높이의 초현대식 건물이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이 건물은 정 회장이 직접 설계에 참여한 그의 자랑이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3개월 만에 귀환이었다. 회장님, 비서실장 김영주가 반가움에 달려왔다. 오랜만입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김 실장 반갑네. 이사회는 언제죠? 오후 2시입니다. 모든 이사분들께 회장님의 참석을 알렸습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63층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모든 것이 그가 떠났을 때와 똑같이 유지되어 있었다. 넓은 책상,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파노라마 뷰,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하지만 이제 그 사진은 그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사무실에 앉아 문서를 검토하던 중 전 아내 서연이 찾아왔다. 잘 지내?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물었다. 정 회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 씨, 여긴 어쩐 일로? 오늘 중요한 이사회가 있다고 들었어.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이어갔다. 내가 가진 JC그룹 주식에 관한 결정을 내렸어. 정 회장은 관심을 보였다. 서연은 이혼 과정에서 JC그룹 주식 7%를 받았고 그것은 그녀를 주요 주주 중 한 명으로 만들었다. 어떤 결정인데? 내 주식을 내게 돌려주려고 해. 의결권은 네가 행사해. 정 회장은 놀랐다. 왜 갑자기?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우를 찾은 건 기적이야. 그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었어. 나도, 너도. 이제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넘어 함께 아이들을 위해 협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정 회장은 감동했다. 고마워, 서연 씨. 정말 고마워. 그리고 서연이 미소 지었다. 그 꽃집 주인 지원 씨. 좋은 사람 같아. 네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원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수아도 많이 변했어. 요즘은 주말만 기다려. 파주에 가서 하나와 놀고 민우, 아니 지후와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대. 그 아이들이 우리 수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 그들의 대화는 비서의 노크 소리에 중단되었다. 회장님, 이사회 시간입니다. 정 회장은 서연과 함께 이사회실로 향했다. 12명의 이사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들어서자 모두 일어나 인사했다. 정장철 회장님의 귀환을 환영합니다. 이사회 의장 박정훈이 말했다. 오늘의 안건은 회사의 경영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회장님의 장기 부재로 인해 일부 주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먼저 제 결백이 증명된 후에도 즉시 복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지난 3개월간의 일들을 설명했다. 실종된 아들을 찾은 것, 그리고 아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던 점, 물론 지후의 입양모인 지원에 대한 감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저는 JC그룹의 창립자로서 이 회사에 대한 책임감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영 구조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들이 관심을 보이며 귀를 기울였다. 저는 회장직을 유지하되 일상적인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제가 선임한 임시 경영진이 지난 3개월간 훌륭히 회사를 이끌어왔습니다. 이를 정식 체제로 전환하고 저는 주요 전략적 결정에만 참여하고자 합니다. 일부 이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JC그룹은 항상 정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회장님,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영에서 물러나시는 것 아닙니까? 한 이사가 물었다. 정 회장은 미소 지었다.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인 구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회사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인재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회사가 더 유연하게 변화할 때입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윤서연으로 JC그룹의 주주입니다. 저는 정장철 회장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불어 제가 보유한 7%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회장에게 위임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 발언은 이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서연의 지지로 정 회장의 제안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결국 이사회는 정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현 임시 경영진의 대표였던 최준호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승진하고 정 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회의가 끝난 후 정 회장은 최준호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준호 씨 축하합니다. 이제 JC그룹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최준호는 긴장한 표정이었다. 회장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정 회장은 웃음을 지었다. 걱정 마세요. 내가 갑자기 변덕을 부려 당신을 쫓아내지는 않을 테니까요. 나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파주의 그 꽃집에서요? 최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 회장은 놀랐다. 그걸 어떻게? 비서실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의 안전은 항상 우리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정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파주의 꽃집이 이제 내 집입니다. 거기서 내 아들과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다. 박지원 씨와 함께요? 최준호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 씨, 당신은 항상 날카로웠어요. 행복하신 것 같아 기쁩니다, 회장님. 회사 일은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만 연락드리겠습니다. 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한때 그는 이 풍경을 보며 성취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는 파주의 작은 꽃밭이 그에게 더 큰 행복을 주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남았군요. 정 회장이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정 회장은 파주로 돌아가기 전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자신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집을 정리했다. 오랫동안 그에게 집이었던 이 공간은 이제 그저 물건들의 보관소처럼 느껴졌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딸 수아가 서 있었다. 아버지, 오늘 오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수아가 그를 안으며 말했다. 수아야, 반가워. 어머니는? 어머니는 친구분과 저녁 약속이 있어요. 저는 아버지께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요. 정 회장은 수아를 거실로 안내했다. 무슨 일이니? 수아는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 저 파주로 이사 가고 싶어요. 정 회장은 놀랐다. 파주로? 왜? 하나랑 지후 오빠랑 더 자주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곳이 더 평화롭고 좋아요. 서울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계속 저를 JC그룹 회장 딸로만 봐요. 하지만 파주에서는 그냥 수아로 봐주니까요. 정 회장은 딸의 마음을 이해했다. 수아는 항상 정장철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왔다. 파주에서는 그녀가 그저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니?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아버지가 먼저 동의해 주시면 어머니를 설득할 자신이 있어요. 정 회장은 고민했다. 수아가 파주로 이사한다면 서연도 함께 오게 될까? 그것이 지원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수아야,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중요한 결정이야. 어머니와 함께 잘 상의해봐. 그리고 파주의 학교로 전학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정말 가고 싶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느꼈거든요. 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딸을 꽉 안았다. 미안하다, 수아야. 아빠가 너에게 제대로 된 가족을 만들어주지 못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는 달라질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 함께. 다음 날 아침 정 회장은 파주로 돌아왔다. 꽃집에 도착하자 지후와 하나가 학교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아이들은 그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아빠, 오래 걸렸어요. 지후가 투정을 부렸다. 미안해, 아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조금 늦었어. 지원은 꽃병에 꽃을 정리하다가 그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다. 돌아오셨네요. 어떻게 됐어요? 정 회장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먼저 숙제하고 놀자. 나는 엄마랑 이야기 좀 할게. 아이들이 2층으로 올라간 후 정 회장은 지원에게 이사회의 결정을 설명했다. 이제 나는 JC그룹의 경영에서 한 발 물러나기로 했어요. 전략적인 결정에만 참여하고 일상적인 운영은 다른 이들에게 맡기기로 했죠. 지원은 놀랐다. 정말요? 그 큰 회사를 그냥 포기하신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꾼 거예요. 정 회장이 지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후와 당신 그리고 하나예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JC그룹은 당신의 인생이잖아요. 당신이 직접 세운 회사고 회사는 내 인생의 일부였을 뿐이에요. 이제 나는 더 중요한 것을 찾았어요. 그가 지원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하는 이 작은 꽃집에서의 삶이 내게는 더 큰 행복을 줘요. 지원은 감동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여기서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요. 물론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내 집은 이제 여기예요. 당신이 허락한다면. 지원은 그를 꼭 안았다. 당연하죠. 우리 모두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그들은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지원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아이들은 직접 그림을 그려 정 회장에게 선물했다. 지후의 그림에는 5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지후, 하나, 지원, 정 회장, 그리고 수아. 우리 가족이에요. 지후가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정 회장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아이들을 양팔로 안아주었다. 그래,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야. 밤이 깊어 아이들이 잠든 후 정 회장과 지원은 테라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수아가 파주로 이사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수아가 여기 오면 좋겠네요. 하나도 좋아할 거예요. 지원이 말했다. 하지만 서연도 함께 오게 될지도 몰라요. 그건 괜찮을까요? 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처음엔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함께 노력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공존할 수 있을 거예요. 정 회장은 지원의 이해심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지원 씨. 철 씨도요. JC 그룹 회장이 이런 작은 꽃집을 선택하다니. 지원이 미소 지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정 회장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지원 씨,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원은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바라보았다. 정 회장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열쇠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예요? 지원이 물었다. 내일 보여드릴게요. 우리 모두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정 회장은 일찍 일어나 모두를 깨웠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모두 준비해서 나와 함께 가요. 그가 신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비밀이야. 가면 알게 될 거야. 정 회장이 윙크했다. 지원은 아직도 어젯밤 받은 열쇠가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질문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준비했다. 1시간 후 그들은 정 회장의 차를 타고 파주 외곽으로 향했다. 차가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달리다가 마침내 큰 대문 앞에 멈춰 섰다. 여기가 어디예요? 지후가 물었다. 정 회장은 웃으며 지원에게 열쇠를 건넸다. 직접 열어보세요.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대문의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다. 문이 열리자 그들 앞에는 넓은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한옥이 모습을 드러냈다. 전통적인 한옥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 집은 자연 속에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다. 이게 뭐예요? 지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우리의 새 집이에요. 정 회장이 대답했다.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지후, 하나, 당신, 나, 그리고 수아가 오게 된다면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할 수 있는 집이죠. 지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하나와 지후는 환호성을 지르며 정원을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와, 연못도 있어요. 하나가 소리쳤다. 이 나무의 그네도 달 수 있겠다. 지후가 신이 나서 말했다. 정 회장은 지원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마음에 드세요? 지원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아름다워요. 하지만 이런 큰 집을 사다니 걱정 마세요. 지난 20년 동안 모은 돈의 일부일 뿐이에요. 이 집은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거예요. 정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넓고 밝았으며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안채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넓은 거실과 부엌이 있었고 별채에는 개인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쪽은 아이들 방이에요. 정 회장이 안내했다. 지후와 하나 각자의 방이 있고 수아가 올 때 쓸 방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그가 별채로 안내하며 말을 이었다. 당신과 내가 쓸 공간이에요. 물론 당신이 원한다면. 지원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함께 살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 정 회장은 그녀의 반응을 보고 빠르게 말을 바꿨다. 당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속도로 진행하면 돼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지원은 감사한 마음으로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모든 게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집 구경을 마친 후 그들은 정원에 있는 정제에 앉았다.
봄의 마지막 햇살이 정원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고 새들의 지저김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이 집은 언제부터 살 수 있어요? 하나가 물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어. 원한다면 오늘부터라도 가능해. 정 회장이 대답했다.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꽃집은 어떻게 하지? 걱정 마세요. 꽃집은 계속 운영할 수 있어요. 이 집에서 꽃집까지는 차로 10분 거리니까요. 그리고 정 회장이 미소 지었다. 꽃집 옆 빈 공간을 사서 확장할 계획도 있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지원은 놀랐다. 확장이요? 네, 더 큰 온실과 정원 카페를 추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꽃을 보며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요. 물론 당신이 동의한다면. 지원의 눈이 빛났다. 그것은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것이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당신의 꿈을 응원하고 싶어요. 정 회장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날 오후 그들은 새 집에서의 첫 식사를 함께했다. 정 회장이 직접 바비큐를 준비하고 지원은 반찬을 만들었다. 아이들은 정원에서 뛰어놀다가 배고프다며 달려왔다. 이게 정말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지우가 고기를 씹으며 물었다. 그래, 마음에 드니? 정 회장이 물었다. 네, 정말 좋아요. 여기서 살면 학교도 계속 다닐 수 있고 친구들도 초대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언제든지 친구들을 초대해도 좋아. 지원이 미소 지었다. 저녁 식사 후 정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장철, 수아 이야기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다. 네, 수아가 파주로 오고 싶어 한다고 하더군요. 정 회장이 대답했다.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수아가 정말 간절히 원하더군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민우, 아니 지후와 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정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럼 수아의 전학을 허락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전화했어요. 파주에 좋은 학교가 있나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정 회장이 주저하다 말을 이었다. 오늘 우리 가족을 위한 새 집을 마련했어요. 충분히 큰 집이라 수아의 방도 따로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서연의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렇군요.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같네요. 서연 씨도 원하신다면 언제든 방문하셔도 됩니다. 지후를 위해서라도. 정 회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고마워요. 주말에 수아와 함께 방문해도 될까요? 새 집도 보고 지후도 만나고 싶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정 회장은 지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지원은 처음에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곧 이해하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서연 씨는 지후의 어머니니까요. 우리 모두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죠. 정 회장은 그녀의 넓은 마음씨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고마워요, 지원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날 밤 그들은 새 집에서의 첫 밤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다행히 집에는 기본적인 가구와 침구가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자신의 새 방에 너무 신이 나서 좀처럼 잠들지 않았다. 아빠, 이 방 정말 좋아요. 지후가 자신의 방에 있는 천문 망원경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정 회장은 지후가 별을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준비해둔 것이었다. 하나의 방에는 그림 도구와 작은 이젤이 준비되어 있었다. 하나는 환호성을 지르며 즉시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다. 아이들이 마침내 잠든 후 정 회장과 지원은 정원의 정제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수많은 별들이 그들 위해서 반짝이고 있었다. 꿈만 같아요. 지원이 속삭였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그저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 정 회장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죠. 당신과 아이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지원의 얼굴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정 회장은 천천히 몸을 기울여 그녀에게 키스했다. 지원은 눈을 감고 그의 키스에 응했다. 지원 씨, 당신을 사랑해요. 정 회장이 속삭였다.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철씨. 그 주말 서연과 수아가 새 집을 방문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조금 어색했지만 아이들의 밝은 에너지가 긴장을 풀어주었다. 수아는 하나와 지우와 함께 정원을 뛰어다니며 놀았고 서연은 지원과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후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이 말했다. 지원은 미소 지었다. 저도 지우가 원래 가족을 찾게 되어 기뻐요. 비록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해해요. 저라도 똑같았을 거예요. 서연이 공감을 표했다.
두 여성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히 지후에 대한 사랑은 둘 다 진심이었다. 수아가 파주로 전학하면 자주 뵙게 될 것 같네요. 지원이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서연 씨도 이 근처로 이사 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고려해보고 있어요. 수아가 이쪽 학교로 전학하면 매일 서울에서 데려다 주기는 힘들 테니까요. 하지만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대화는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로 중단되었다. 정원에서 정 회장이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호스로 물을 뿌리며 서로를 쫓아다니는 모습이 너무 즐거워 보였다. 장철이 많이 변했네요. 서연이 말했다. 예전에는 아이들과 저렇게 놀아준 적이 거의 없었어요. 지원은 미소 지었다. 철 씨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요. 특히 지후와는 놓친 시간을 보상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서연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우리 가족이 함께 있었다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죠. 중요한 건 앞으로니까요. 그날 저녁 모두가 함께 식사를 했다. 서로 다른 두 가족이 하나의 테이블에 앉아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몇 달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다. 정 회장은 이 모든 것을 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식사 후 정 회장은 모두를 거실로 불러 모았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자리에 모두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 저를 이곳으로 인도했고 덕분에 저는 제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지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소녀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돌려주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새로운 가족도 얻었습니다. 그는 지원과 하나를 바라보았다. 이제 저는 이 행복을 영원히 지키고 싶습니다. 정 회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지원 앞에 무릎을 꿇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다. 박지원 씨, 당신은 제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지원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방 안에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하나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엄마, 대답해요. 네라고 말해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지원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철씨,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정 회장은 기쁨에 벅차 지원을 안아 올렸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들 주위를 뛰어다녔다. 서연도 진심으로 축하하는 미소를 지었다. 축하해요, 두 분. 서연이 말했다.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정 회장은 고마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넘어 상호 존중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정 회장과 지원은 정원을 거닐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그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었다. 결혼식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정 회장이 물었다. 지원은 생각에 잠겼다. 화려한 것보다는 소박하게. 여기 정원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작은 식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내게 중요한 건 당신과 함께하는 것뿐이니까. 정 회장이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네요. 지원이 미소 지었다. 특히 하나는 새 아빠가 생긴다고 너무 신이 나 있어요. 나도 하나의 아빠가 된다는 게 정말 기뻐요.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해요. 지후를 처음 만나게 해준 건 하나였으니까요. 지원은 감동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거네요. 그래요,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에요. 조금 특별한 형태지만 그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정 회장이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봄밤의 별들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